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호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5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가 2달 넘게 줄지 않으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5명으로 전날보다 11명이 늘었습니다. 또 36일 만에 다시 500명대로 증가했는데요. 국내 발생이 4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하루 사이에 사망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141명, 그리고 서울이 126명 등 지역 발생 확진자의 62%가 수도권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의 비중이 70% 아래로 낮아진 대신 충북과 강원 그리고 부산에서 각각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직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은 해를 넘기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고비로 확진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300에서 400명대를 오르내리는 정체기가 최근 10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의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의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긴장감도 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수도권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탕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230명을 넘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직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모두 79만 2천여 명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53%가 됐고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도 누적 접종자 5,232명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4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이고 부활절 같은 종교 행사도 있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었는데요. 5명 이상 사적 모임의 경우 전국에서 계속 금지가 되고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의 공원이나 축제장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여행은 자제하고 만약 여행을 간다면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까운 장소를 당일로 다녀와 달라고 정부는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직장,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모두 127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봄철을 맞아 이동량이 많아지고 다음 달엔 재보궐선거와 종교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관악구 소재 직장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모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시설은 전화 상담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업무 시 비말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접촉자를 추가 분류해 검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36명입니다. 송파구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4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뒤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이렇게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오늘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5명 늘어난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조사 중인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도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도권 발생자의 26.8%로 여전히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봄철 나들이 방역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국 자연공원과 지역 축제장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됩니다. 정부는 특히 다음 달엔 재보궐선거와 부활절 등 종교 행사가 이어져 적극적인 참여 방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영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외부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된 백신 물량은 제대로 공급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공급 차질로 갈등을 빚어온 아스트라제네카에 유럽연합 EU가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약속을 지킬 때까지 EU 안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EU 외부로의 반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Make sure that everything stay in Europe until the company will come back to its commitment. And this is why we have this instrument that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yesterday again put in place to make sure that we control. 현지 시간 25일과 26일 화상으로 진행된 EU 정상회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제약회사가 유럽인과의 약속을 존중하지 않는 한 모든 수출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mièrement, la fin de la naïveté. Je soutiens les mécanismes de contrôle aux exportations mis en place par la Commission européenne. EU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올해 1분기까지 1억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3천만 회분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1,900만 회분이 EU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이탈리아의 아스트라제네카 병입 공장에서 2,900만 회분의 백신이 발견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코백스와 EU로 공급될 물량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EU는 영국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물량을 감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한국산 치료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기 전이지만 EU 회원국이 필요로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북유럽의 4개 나라가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한국 셀트리온이 개발한 레키로나주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들러붙어 바이러스가 체내세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레키로나주는 지난달 5일 한국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이번 권고는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해야 할 경우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을 미리 해주는 절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치료제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첫 관문이 열렸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핀란드 4개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셀트리온 치료제 수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권고 결정으로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 정식 승인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이달 초부터 유럽의약품청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도 밟고 있는데 다음 달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유럽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코로나 봉쇄를 더 강화했지만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26일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실 포화도가 120%를 넘어섰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소집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주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여러 건의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ose launches obviousl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미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맹국들과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we'll continue to deal with those appropriately within the Security Council context and in discussions with allies and elsewhere.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지 시간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현지 시간으로 29일에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조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음 주 이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도 막바지 단계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 간 3자 대화가 다음 주에 열린다며 이 대화가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당사국 간의 최종 조율을 마친 뒤 대북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북한이 그제 진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결의 위반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 나가며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차관급인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이었는데 이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지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LH 세종지역본부 등 4곳입니다.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는 퇴임 넉 달 뒤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이 땅의 인근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돼 A씨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청장 재임 시에도 개발 예정지 근처의 땅을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투기 의혹을 경기 남부청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의 경우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남편과 함께 2015년 10월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지인 추천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매입한 토지라고 해명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남부청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의원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데 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특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부당 이득을 환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네, 미얀마 사태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 가스전 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한 해 수천억 원의 돈이 이 가스전을 통해서 미얀마 군부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방콕 김원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얀마 서해상의 쉐가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분 51%를 소유하고 직접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판매합니다. 한 해 3, 4천억 원의 수익을
20년 넘게 보장받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이 가스전에서 막대한 현금이 미얀마 가스공사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게 사업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Total possible due Petronas, PTTEP,အစရှိတဲ့ wine and gas operator တွေစီမတ်လ9ရက်နေ့ရက်စွဲနဲ့အာဏာသိမ်းစစ်အုပ်စုစီရေနံနဲ့တဘာဝဓာတ်ငွေရောင်းချရငွေတွေစီးဝင်မသွားစေဖို့ 프랑스에서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을 하는 토탈사를 상대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yanmar's natural gas projects will generate an estimated $1 billion in revenue this year. Without sanctions, the illegal military junta of Myanmar will be able to use these funds to support their criminal enterprise and their attacks on innocent people. 사업 중단 요청 공문을 받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웅산 수치 정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했으며 현 미얀마 군정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가 미얀마 국가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나 중요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직원들의 안전 확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미얀마에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자 미얀마 주재 호주 대사관은 자국 국민들에게 비상식량을 준비해 안전한 대피소를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로 3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비상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갑자기 세우는 바람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60km 떨어진 소하그. 어제 이곳에서 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가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르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선행 열차가 탈선했고 일부 객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직후 승객과 인근 주민들이 부상자를 꺼내려고 했지만 객차 내부까지 크게 일그러진 상태여서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30여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집트 철도 당국은 일단 승객 중 한 명이 비상 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열차를 갑자기 세운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019년 2월에도 열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25명이 숨지는 등 열악한 안전 시스템으로 인한 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전국으로 차차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전남 동부와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에 30에서 80mm고요.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 경남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어제보다는 2도에서 8도 정도는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